자, 피부와 영양. 이거는 영양소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는 영양소를 먹어야 피부가 건강해지겠죠, 그죠? 근데, 자, 영양소에는 3대, 5대, 6대, 7대가 있습니다. 3대는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우리 3대 영양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고요. 5대 영양소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거기 더 포함된 거죠. 5가지. 6개는 거기 물이 더 들어갔습니다. 7대 영양소는 거기 식이섬유가 들어갔죠. 식이섬유는 뭐냐면 우리 뭐 배추나 갈목 안에 이렇게 섬유질 같은 게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각각의 영양소들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못 외워요. 그래서 우리 딱 필요한 것만 공부하겠습니다. 열량 영양소는 뭐냐면 우리 힘을 내는 거죠. 열량. 열량 막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를 말합니다. 어떤 거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다 우리가 이걸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힘이 없으면 고기 먹어야 되겠다. 그죠? 고기와 삼겹살하고 막 기름 있는 같이 먹고요. 밥도 많이 먹고 하죠. 먹고 나면 이제 머리도 들고 움직이고 하죠. 다 힘을 내는 영양소다. 구성 영양소는 뭐냐면 몸을 구성하는 겁니다. 어딨죠? 뼈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근육도 만드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신체 조직은 뭐죠? 뼈와 근육 이런 것들이죠. 만드는 건 어떤 영양소다? 단백질과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신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은 뭔지 알겠죠? 무기질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영어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황산,인,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물도 우리 인체에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물이 그죠? 조절 영양소는 뭐냐면 우리 신체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땀도 나게 하고 기침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변도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생리적인 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타민과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은 땀도 잘 안 날 때도 있고 그죠? 노폐물도 잘 안 빠질 때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 영양소가 없으면 당장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 결핍되면 사람이 꼬랑해서 병이 나서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물어보는 건데 밑에 보면 이제 탄수화물의 기능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백질, 지방이 나오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비타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은 아까 생리작용이 됐죠. 그죠? 조절을 하는 영양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체내 대사에 작용한다. 대사는 뭐냐면 신진대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들어왔으면 나가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에서 섭취해야 된다. 이 말은 몸 안에서 비타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비타민이 섭취된다라는 거예요. 햇빛과 열, 공기에 노출됐을 때 쉽게 파괴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 지용성 비타민이 뭐냐면 기름이 녹는 겁니다. 기름이 녹는 비타민이 뭐가 있냐면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건 무조건 외워주세요. 알겠죠? 네. 근데 이 비타민은 4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뭡니까? 내가 레티놀이라고 했죠? 그죠? 피부의 재생입니다.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없으면 우리가 상처 나면 상처 잘 아무질 않는 거, 새로운 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랬죠. 어릴 때는 살도 잘 차더니 나이가 들으니까 상처가 나도 살도 잘 안 올라오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합 비타민 그런 걸 먹어줘야 돼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간, 해조류, 계란, 채소 이런 데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계란을 꼭 2개씩 먹어주면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섭취가 돼요. 자, 비타민 D는 아까 자외선을 받으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죠? 피부에서 합성된다.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으로서 토코페롤이라고 합니다. 인체에 매우 중요한 항산화제 호르몬으로서 생성을 생식 기능에 관여하는 거예요. 임신이 잘 안 되고 이런 비타민 E 같은 게 잘 없으면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얼굴에 보면 뭐 반점 생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혈색을 좋게 하는 것도 다 비타민 E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다? 식물성 기름, 뭐 콩기름, 들기름 이런데 계란, 풀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K는
피를 응고시키는 거. 우리가 피가 나면 꼭 이라고 해서 피가 대서 안 나오죠. 그런 게 아니라 비타민 K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피부 연갑 습진에도 비타민 K가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딴 걸 외울 필요 없고요. A, D, E, K는 뭐다? 지용성이다. 알겠죠?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다. 기름 성분하고 같이 먹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된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는 전부 다 수용성입니다. 밑에 보면은. 알겠죠? 그럼 수용성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요거 외에는 다 수용성이니까. 알겠죠? 자, 수용성은 뭐다? 물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물에 녹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기름보다는 물이 들어가는 음식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비타민 B2 있죠? 이것을 B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B군은 어떤 거죠? 우리 면역이라도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Q 엽산이라고 있죠? 세포를 증식시키고 재생에 관여하는데 세포를 만들게 하고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촉수가 DNA, RNA를 합성하고 적혈구를 만드는데 피를 생성할 때는 꼭 엽산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음식으로서 이런 걸 다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영양분이 없죠. 그럼 기능이 떨어지겠죠. 우리 힘도 없고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비타민 B9, 엽산이라는 성분이 다른 음식과 꼭 섭취가 돼야지 단백질가 섭취돼 피가 생성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 비타민을 보면은 뒤에 꼭 엽산이 있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양소에. 비타민 C는 많이 알겠죠? 항산화 비타민에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고 항산화제 작용으로 유해한 산소의 생성을 붕괴한다. 유해 산소는 뭐냐면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 독소 같은 것들을 파괴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수용성 비타민 종류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지용성 이 4개 빼면 다 수용성이죠?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무기질 나오죠? 무기질 옆에 영어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미네랄입니다. 이건 뭐다? 효소 호르몬을 구성하고 혈액의 체계 산 알칼리 평균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산성 알칼리 조절해야 되죠. 그걸 하는 게 이 무기질이 하는 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표가 나와 있죠? 다량은 뭡니까? 우리 많이 몸에 필요하고 밑에는 미량은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건데, 칼슘, 뼈, 치아, 손톱을 만들려면 꼭 칼슘이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E는 뭡니까? 우리 몸의 pH와 세포막을 형성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삼투 근육 같은 거, 삼투와 압력을 조절하는 거. 칼륨은 뭐냐면 우리가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 그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칼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혈압을 저하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칼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유도 많이 들어있고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토마토 많이 먹으라는 게 이런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라면을 먹고 나서 있잖아요. 라면에도 기름기 짜죠? 국물도 짜잖아요. 그러면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칼륨이 들어있어요. 단백질도 물론 들어있지만 우리 몸에 소금기가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얼굴이 그 다음날 붓잖아요. 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금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먹고 나서 우유를 한 잔 딱 먹어주면 몸속에 소금기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 칼륨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륨이 심지어 많이 나옵니다. 체크해주세요. 어떤 걸 한다? 혈압 저하. 그쵸? 소금기를 없애주니까 혈압을 낮춰주겠죠? 그죠? 황은 뭐다? 겔라틴 함성에서 모발과 손톱, 발톱을 구성한다. 곁에 많이 없을 때는 모발, 손톱에 윤기가 없고 거칠어진다. 우리가 머리가 막 거칠어지고 손톱도 잘 안 자라고 할 때는 이 몸속에 항의 성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연 아주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성장, 면역, 생식, 상처 회복, 이런 것들, 탈모,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무기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연이 부족하고 아무리 고기 덩어리를 먹어도 좋은 걸 먹어도 아연하고 결합을 안 하면 이런 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연이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어서 하면 되지만 하루에 아연 100g을 우리가 맨날 재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30 넘어가면 종합 비타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래 남편이 어느 날 체력도 없고 저 비실거리면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야. 셋이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럴 때는 종합 비타민에 이런 게 들어있는가, 꼭 비타민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질이 있는가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성분이 무기질입니다. 알겠죠? 우리 몸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피부에 장애가 나오고 질환이 나오는데 원발진과 이때 원발진이 나오죠. 원발진은 끝에 피부 끝에 이제 반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붉은 홍반이 생긴다 이런 건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대수법 이거 못 외워요, 여러분.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데 틀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피부 질환에서 온도에 의한 거, 화상은 불에 띄었을 때 화상이라 하죠. 한진은 뭐냐면 땀띠기가 나는 거. 이거 체크하세요. 한진은 뭐냐면 땀구멍이 막힌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우리가 땀띠기 나는 이유가 뭐냐면 땀구멍이 막혀서 나는 거예요. 애들 여름에 땀 많이 나니까 막 땀띠기 나죠? 그거예요. 그걸 한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땀띠. 이거 한번 시험이 나옵니다. 동상은 뭡니까? 추운 데서 우리가 얼은 거죠. 그죠? 이걸 동상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의 기계적인 손상의 질환이 뭐냐면, 기계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뭐 기계를 이렇게 갖다 대서 인증 게 아니라 이런 마찰, 이런 걸 다 기계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밑에 뭐 어떻습니까? 꾸둥살 생기죠? 꾸둥살이 나옵니다. 꾸둥살은 뭐냐면, 압력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이 부분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거는 과각화증, 이렇게 딱딱한 데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압력이 없어지면 꾸둥살이 없어져요. 알겠죠? 하지만 티눈은 체크하세요. 티눈도 똑같이 압력에서 생기지만 니은을 체크하세요. 중심핵을 가지고 있어 통증이 난다. 그다음 티눈을 보면 티눈 눈이 있죠. 있어가지고 고 만지면 막 아프잖아요. 그 주변에서 자꾸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티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거 티눈하고 굳은살이 다른 점 뭐냐면 똑같이 압력에서 생겼지만 티눈은 아파요. 핵이 있다. 굳은살은 그런 게 없어요. 압력이 이렇게 자꾸 마찰이 없어지면은 얘는 굳은살은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거 차이라는 거 한 번씩 나옵니다. 욕창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한 자리 가만히 있으면 여기 습기가 생겨서 살이 헐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치매 걸리고 할머니들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여기 막 우리 한 번씩 뒤집어주죠. 왜냐면 이게 습기가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들어가고 이게 습진 같은 게 살이 썩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욕창이랍니다. 알겠죠?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간염성 피부 질환에서 시험에 세균성이 나오고 밑에 2번 바이러스성이 나옵니다. 시험에 세균의 종류 물어보고 바이러스 물어보는데 여러분 바이러스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그 외에는 다 세균을 보는데 바이러스 체크하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의 피부에 질환이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수두. 애기들 보면은 막 수두 있죠? 얼굴에 그죠? 막 물집 생겨서 나는 거 그거는 다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자, 대상포진 알죠? 입술에 물집 생기 몸에 막 물집 생기는 거 있죠? 다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사마귀 우리가 막 사마귀 나죠? 그것도 다 바이러스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생긴 겁니다. 전염성 연속종이 뭐냐면 이게 비립종 같이 이렇게 착착하게만 이렇게 뽀록 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홍역 여기 보면 홍역 요것도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요것만 외워주세요. 그 외에는 세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균은 뭡니까?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무좀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무좀도 곰팡이균입니다. 족부백선, 곰팡이를 백선이라 합니다. 이거 무좀입니다. 체크해주세요. 무좀은 곰팡이 진균성의 질환이다. 진균성은 뭐다? 곰팡이라는 거죠. 그걸 백선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밑에 뭐 손톱 발톱이 나는 요 정도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칸티다증 이것도 다 곰팡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